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채 전 회장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의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됐을까요? 그렇죠. 일단 영장 발부한 기준이 이제 혐의가 중대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면서도 이제 증거인멸에 도주 염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석채 전 회장은 본인 자체가 뭐 부정한 채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관여되지 않았던 그런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관련자들 어떤 진술 자체가 이석채 회장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본인이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이제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관련된 그 사무실을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메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삭제한 정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된 게 아니냐. 그러면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전 회장과 대질 조사를 받았던 전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뭐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겠어요. 일단 이석채 전 회장은 검찰에서 2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받고 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검찰이 영장 신청하기 전에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질 조사를 했었는데 이 비서실장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회장의 비서실장이고 또 이 부정 청탁을 하려고 하면 인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가운데서 징검다리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또 대면 보고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전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일단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한 이후에 이건 분명히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앞서 구속된 김상효 전 전무, 서유열 전 사장 이들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깊게 관여한 사람이 이제 인재경영실장을 네. 했던 김상효 전 전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KT의 홈 고객부부 사장을 했던 서유열 사장인데 김상효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시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석채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그 부정 채용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 그 신입사원 채용이 2012년 하반기 채용이잖아요. 네. 네, 당초에는 한 9건 정도가 부정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면만 밤사이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최소 10건 이상이다. 좀 더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자 명단이라는 걸 엑셀 파일 형태로 이걸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한 9건 정도 되거든요. 이제 9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김성태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9건 전체에 대해서 이석채 전 회장이 다 관여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엑셀 파일 형태로 이런 관리자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9건 이외에도 다른 건들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심사 때 아마 검찰에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단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연 그 조사 과정에서 지금 나온 9건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은 아마 공소를 하면서 이제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뭐 여럿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단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딸의 부정 채용 뭐 의혹은 그동안에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는 조카도 KT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9건의 부정청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된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단 뭐 정규 채용되는 데 있어서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또 중간에 적성 검사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어떻게 채용이 될 수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죠. 물론 김성태 의원은 아주 부정을 하고 있어요. 뭐 입사 지원서도 이메일로 제출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된 것은 9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채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아마 김성태 의원이 가장 먼저 네.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검찰에서 혐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성태 의원의 소환 조사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말이죠. 단순히 그냥 뭐 청탁만 하고 그저 들어주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대가로 무엇이 오고 갔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냥 청탁과 또 대가 오간 청탁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무언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2012년도 이제 환노위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네. 이석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아하. 김성태 의원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 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한층 더 빨라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